이야기는 43개의 불합격을 겪어내야만 했던 2025년 24살의 이야기다. 나는 길을 헤맨 만큼 다 내 땅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했다. 그런데 그 누가 길을 헤매면서 나는 지금 내 땅을 넓히는 중이다 라고 속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내신회를 원래 거기 직원들 되게 친절하시던데 어제 그러네. 비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써주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시간까지 해가지고 뭐 보통 한 12시, 1시쯤 해가지고 가능한 일은 다 시키잖아. 그쵸. 맞아요. 잘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면접 봤던 회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인데 이거는 작년 8월쯤에 면접을 봤던 거고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기를 바로 끝나고 합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땐 서비스가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의 규모도 조금 있었고요. 계속해서 뭔가 신사업들을 도전하는데 그 신사업들이 조금씩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에 제가 같이 합류를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었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됐고요. 여기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무를 좀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한테 설득이 안 됐던 거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줬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걸 배웠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녹아있는 게 사실 이력서고 레주메인데 그게 뭔가 보이지 않고 설득이 안 되는 건 전혀 진정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는 되게 잘 봤는데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냐, 다른 일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걸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1차 면접 전화로 저는 1차 면접을 했었고 2차 이제 실무진 면접을 했었는데 그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그냥 나오게. 먼저 가보고 네, 뵙겠습니다. 스윗가이. 가봤어요? 그 정도 많이 가봤죠. 오. 진짜 그 정도 아니? 우와, 너무 신기하다. 와, 저 처음 봐요. 하고 있네. 우와. 두 번째로 면접을 봤던 곳은 근데 진짜 퇴사를 하고 9월, 10월쯤에 퇴사를 하고 봤던 데입니다. 실제로 퇴사한 날, 회사 마지막 날 노트북 반납하고 강남으로 가서 면접을 봤었고요. 여기는 제가 평소에 응원을 하던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전망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던 그런 AI 스타트업이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연이 잘 닿아서 면접을 보게 됐고 저도 여기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너무 서비스가 좋은데 이 서비스를 잘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전 과제가 있었는데 그 1차 면접 보고 2차 전에 사전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 자체가 되게 모호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 지금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한 피치덱을 만들고 면접에 가서 피치덱을 발표하는 그런 세션이었는데 제가 정의한 그들의 문제점이랑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점이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아서 새로운 더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아니었고 저도 뭐 그 사전 파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뭔가 시간과 여유도 없었고 일을 하다가 준비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면접 보면서 서로가 좀
그렇게까지 핏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면접이라는 게 회사도 물론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저도 회사가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머니 하트. 어머니 하트. 사랑해요. 엄마. 뒤로 돌아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지하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마케터들이 다가오면 좋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불러서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빈 맘 너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나는 그새로 삐져나 보잘것없는 뭔가 카메라가 큰 게 뭔가가 필요했다면 유튜브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그때 있었던 그냥 정말 작은 아이폰 하나였고 그러다가 용돈을 모아서 아이패드 에어를 사고 맥북 에어를 사게 되고 그걸로 일을 하고 다시 밖에 애플은 그냥 저와 같이 커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That's an amazing story. The realization that people were documenting moments of their lives, right?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그러고 이제 언제 가족에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래도 굴러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면접을 봐야 했어요. 이제 굿노트에서 회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봐야 했던 면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네, 제일 주니어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제 레주메에도 정말 맞는 곳이었고 이렇게 뭔가 다 일직선으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내용 촬영도 진행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정말 제일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중간에 채용을 취소를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황하셨을 HR 담당자분들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뵐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가고 싶고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얘는 이제 제일 엔트리도 아니고 베트남 민트로 마늘 소스 너무 신기한데? 여기 롯디가 미쳤습니다. 맛있겠다. 만두 처음 봐. 근데 새로 생긴 것 같아. 이 떡볶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막 엄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TV에 유튜브를 켰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 영국 갔다 온 거. 엄마에서 막 밥을 먹는데 나 취할 것 같아. 그리고 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무슨 대학 서비스 이런 거 해서 면접을 보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감사하는 기회인 거고 가서 일단 보여줄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잘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지 막 떨린다는 생각이 안 돼. 확실히 그런 걸 좀 익숙해진 거 같아. 면접 보는 거 농담도 하고 막 그래서 떨어졌나?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된 곳은 판교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연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실수를 했던 게 여기는 회사에 이제 지원 자격의 연차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연차의 그 주니어 롤은 PR 매니저였더라고요. 그래서 PR 매니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HR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시연님의 이 레주메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전략
전략실 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전략실로 한번 면접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 근데 그 연차의 그런 허들은 좀 감안을 하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그 롤로 지원을 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면접을 3시간을 봤어요. 처음 1시간은 직무 적합성을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HR과 fit을 봤고, 세 번째로 영어 면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직무 적합성 면접에서 전 정말 재밌게 봤고, 같이 일할 이 실의 팀장님이랑 같이 이 임원분이랑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정말 나이스하다고 느꼈고, 같이 일을 해서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인성 핏 면접에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어느 회사를 가든 좀 규모가 있게 되면 그 회사만의 컬처 핏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나라는 사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그렇게 모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이 회사에 오면 이런 문화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면접 열심히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연기가 됐어요. 제가 100% 핏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결국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고가. 그걸 기다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Using our audience data. 그래서 저희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윤리사 분들도 뭐 하시면서 요즘에는 인문계나 이공계나 상관없이 우리가 입사를 했을 때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다룰 줄 알고 그래도 AI에 대해서 좀 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그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AI로 접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요. 이런 AI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롬프트 아이디어를 냈는데 100라인을 쓰셨어요.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고도화하는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항상 최신의 파일을 볼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답변들을 얻기 위해서 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내용들을 구성으로 어떻게 본론을 구성할지 보면서 내가 워드 문서를 보고 있으면서 또는 아웃룩으로 시각화해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면접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을 하게 됐냐면, 분야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지금 한국을 리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무이하게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이제 피벗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상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을 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아이템이 저는 정말 유효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를 모두가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모두 찾게 될 아이템이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세상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실제 실무진과 면접을 봤고요. 2차로 대표님과 1대1 면담을 하고 대표님이 빠르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도 빠르게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저출근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한두 군데 더 면접을 봤었는데요. 거기는 영상을 남기지 못했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무너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았다는 거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실 나이이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쉽게 뭔가를 한다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저는 10번을 도전하면 1개를 성공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1개를 이루기 위해서 9번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9번 실패가 당연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느낀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 9번 뒤에 한 번의 성공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때까지 했던 성공들이 다 요행이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결과도 더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지탱해낼 수 있는 나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믿어야겠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정말 상투적인 말을 여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느꼈던 건 이 과정을 함으로써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계신 정말 전국의 수많은 20대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중간에 한번 멈춰서서 휴게소에서 체크를 하고 간다라고 점검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잘할 수 있고 천천히 한번 체크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또 여유롭게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